1000명이 넘는 학생들한테 소통하기 위해서 오늘도 이 자리에 왔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허락해 주지 않습니다. 절대로 안 되는 일입니다. 너희들 해봤어? 내가 해볼게. 노력하면 다 되고 또 노력하면은 사람들이 널 도와주더라. 그래서 학생들한테도 그 내용을 그걸 전달해 주는 거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총장님 보시면 한 번도 좌절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성공으로만 오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총장님은 수많은 시련도 있었고 실패도 있었고 그걸 다 극복하시면서 점점 성장해서 오늘날의 총장님이 되신 거다. 모두가 다 1등, 1등, 1등으로 압도적인 1위로 우리가 성장대학 1위 대학이 되었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년 정도 시간이 흘렀을 때 삼성전자에 제일 많이 들어가고 하이닉스에 제일 많이 들어가는 대학은 분명히 가천대학이 될 것이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가천대학교 시그니처 교양강좌 지성학 운영교수를 맡은 손정욱입니다. 네, 오늘도 우리 스튜디오에는 25명의 우리 서포터즈 친구들 나와 있고요. 우리 화면에는 1000여 명의 학생들이 들어와 있네요. 자, 이번 주 드디어 첫 번째 지성학이 시작이 되는데요. 오늘 첫 번째는 우리 가천대학교의 현재 부총장님을 맡고 계신 윤원중 부총장님 모시고 가천대학교 경쟁력이라는 주제로 말씀 들어볼 텐데요. 우리 윤원중 부총장님은 우리 화면에서도 지금 보시다시피 현재 가천대학교 부총장님이시고 또 교육혁신원장을 같이 맡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전에 사실 가천대 역사를 함께했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오랜 기간 가천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셨고 기획처장, 연구처장 등 주요 보직을 맡으시면서 가천대학교 내부 그리고 외부에 있는 곳곳에 있는 그 스토리들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가천대학교 경쟁력 하면 좀 멀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비전과 맞는 것인지. 하지만 여러분들이 가천대학교와 함께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가천대학교가 얼마나 성장했고 또 앞으로 어떤 성장을 할 것인지를 같이 알아보고 그 속에서 나의 잠재력을 어떻게 표출시킬 수 있을지 이 시간 같이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윤원주 부총장님 박수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총장 윤원중입니다. 오늘도 우리 대학은 열심히 우리 좋은 대학 만들고 탑10 스쿨이 되기 위해서 대학 본부가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우리 학생 수가 여러분들 얼마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대학이요 4만 명에서 조금 안 되는 숫자 3만 9천 명이 넘는 그런 학생들이 학생 수를 갖고 있는 맘모스 대학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맘모스 대학에서 겪는 어려움이 하나 있다면 그거는 소통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대학 본부가 섬기는 분은 누굴까요? 학생입니다. 그래서 학생이 왕인 대학에서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대학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는 노력들이 학생들한테 잘 전달이 돼서 학생들도 대학 본부가 이런 맥락에서 학교를 이끌어가고 있고 학생을 위해서 이런 노력들을 해주고 있고 또 대학이 이렇게 발전하고 있구나 하는 거를 학생들이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 중에 하나로 제가 매 학기 첫 강의로 이 지성학 강의에서 1000명이 넘는 학생들한테 소통하기 위해서 오늘도 이 자리에 왔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럼 대학은 지금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오늘 제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숙지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의 경쟁력, 대학이 발전하려면 경쟁력이 아주 높은 그런 대학을 만들어야 되겠지만 우리 대학에 많은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장 큰 경쟁력은 뭘까요? 뭐니 해도 우리 총장님이 이길래 총장님이 사실은 저는 학교 다닐 때 저 다니던 대학도 총장님이 계셨겠죠. 근데 그 대학의 총장님 이름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
저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아무도 기억하지 못해요. 근데 아마도 이길래 총장님은 가천대학생뿐만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모든 어찌 보면 지성인들은 모두가 가천대학 총장 이길래 총장이시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에는 이런 총장님이 계신 덕분에 우리 대학이 소위 말해서 최근에 수직 상승하고 있다. 근데 얼마만큼 상승하고 있는지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위대한 총장, 우리 이길래 총장님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야구, 어저께도 야구 했죠?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오타니라고 하는 세계적인 선수가 있죠. 그 오타니를 고트라고 그래요. 고트가 뭐냐? Greatest of all time. 그러니까 야구 선수로서 최고의 야구 역사상 제일 훌륭한 선수다. 이길래 총장님은 아마도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정황을 보시면 알겠지만 총장님들 중에서 전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총장이시다라고 저는 감히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총장님께서 이루신 많은 일들을 가천대학교 역사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 역사하고 대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자 합니다. 우선 총장님께서 58년도에 길병원을 개원을 해서 여태까지 60년 이상, 거의 70년을 다 바라보면서 의사로서 또 대학 총장으로서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설립한 재단이 이제 길병원에 해당되는 길재단도 있고 또 학교법인 우리 학교에 해당되는 재단도 설립을 했죠. 그런데 이 중 여러 역사 중에서 제일 어찌 보면 화려하고 제일 중요한 사건이 된 거는 의과대학을 설립한 일입니다. 의과대학을 길병원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가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병원은 보통 규모를 얘기할 때 베드수를 갖고 얘기합니다. 우리 길병원은 1450베드가 되는 우리나라에서 한 5번째 되는 큰 병원을 가보면은 16개의 건물을 보유하고 있는 어마어마한 메디컬 컴플렉스를 갖고 있는 길병원의 설립자이십니다. 근데 총장님께서 이제 서울의과대학을 졸업하시고 맨 처음에 보통은 이제 요즘 같아서는 인턴 레지던트라고 해서 전문의 과정을 거치는데 총장님께서는 이제 개업을 하셨어요. 근데 개업을 하신 이유가 이제 미국으로 인턴 레지던트를 가기 위해서 수련의 과정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많은 의사분들이 미국으로 가가지고 수련의 활동을 배우게 됐어요. 근데 총장님께서는 사실은 가려고 들다 보니 비행기 값이 엄청나게 그 당시에 비쌌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논을 몇 마지기를 팔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서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미국 수련이 가는 거는 아니라고 본인이 생각을 해서 병원을 차려서 돈을 모아가지고 사실은 길병원을 만들고 그러고 나서 수련의 과정으로 미국을 갔죠. 근데 미국 가서서 많은 의사들이 수련의 과정을 마치면은 그때 미국과 우리나라의 격차는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한국과 아프리카만큼의 격차를 갖는 그런 생활이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의사들이 미국에서 살고 한국으로 돌아오시는 분들은 없었어요. 근데 총장님만 유일하게 환자들 생각하고 또 어머니도 한국에 계시고 그래서 한국에 돌아오셔서 계속해서 이제 길병원을 운영을 하셨고 그때 이제 사실 속된 말로 대박을 친 거죠. 이유가 뭐냐? 몇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가 우선 실력 있는 의사, 서울의대 나오시고 그 사람들이 검증된 거죠. 두 번째로는 또 인천이라고 하는 데가 굉장히 보수적일 수도 있는데 그 당시에 여의사시고 또 산부인과가 여의사를 선호하는 경향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선호했죠. 근데 더 중요한 건 그 당시에 의사들이 막 반말로 환자들한테 하고 그러던 시절이었는데 총장님께서는 미국에서 환자들을 대하는 그 태도를 배우셔서 환자들을 안아주고 청진기를 갖다가 가슴에 녹여서 차지 않게 해준다든지 굉장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정말 엄청난 병원을 만들었고 또 그 과정에서 환자들이 돈이 없어서 보증금이 없어서 죽어가는 환자들을 보증금 없는 병원을 만들어서 봉사를 하게 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공짜로 치료해주고 그래도
병원은 환자가 문전성시를 이루어서 저녁에 문을 닫을 수가 없을 정도의 그런 병원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엄청난 병원을 만드시다가 이제 병원에 있는 의사들이 우리도 2차 병원에서 대학병원이 되고 싶어 하는 욕망들이 있어서 총장님께서도 그러면 총장님 그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애들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애들을 위해서라도 내가 대학병원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대학병원을 만들려고 정부에다 신청을 했는데 사실은 우리 총장님 보시면 한 번도 좌절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성공으로만 오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총장님의 수많은 시련도 있었고 실패도 있었고 그걸 다 극복하시면서 점점 성장해서 오늘날의 총장님이 되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의과대학 만드는 과정에서도 우리 길병원보다 못한 병원들이 다 의과대학으로 됐는데 우리 길병원만 총장님이 추진하시는 의과대학만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의과대학이 만들어진다는 보장도 없는 거를 1년 동안 엄청 노력을 해서 의과대학이 지금 현재는 40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마지막으로 된 의과대학, 대학병원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총장님이 그 역경 속에서 성공을 하시고 간절히 꿈꾸고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 하는 거를 학생들한테 설명해 주기 위해서 우리 대학에 있는 무한대상 또 바람개비 이런 것들이 그러한 무한 도전과 학생들한테 스스로 열심히 노력하고 그걸 이루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할 수 있는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자신감, 역량이라고 하는 게 엄청나게 커진다 하는 얘기를 우리 학생들한테 꼭 전달해 주고 싶은 총장님의 가장 큰 우리들한테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대학에 이제 지금 이 대학에는 경원대학하고 경원전문대학이 있는데 그때 이 재단을 총장님께서 인수를 해서 이제 대학을 운영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최근에 요새 AI가 유행하고 뭐 컴퓨터 학부 뭐 여러 가지가 유행하지만 우리가 2002년도에 최초로 소프트웨어 단과대학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소프트웨어, 컴퓨터 공학과 이런 쪽이 굉장히 AI 이런 학과가 발달되어 있는 것도 그때부터 우리 이 IT 분야에 우리 최선봉에서 사실은 우리 대학을 운영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길병원에다가는 이제 우리 대학의 소속이지만 뇌사진을 이게 찍으려면 우리 사람들 같이 살아있는 생명체에서 이 해부학을 하는 거 옛날에는 해부를 통해서만 뇌를 볼 수가 있었죠. 근데 이제 화상으로 엑스레이처럼 PET라고 그러죠. 페트로 찍어가지고 하는데 보통은 세계에 그 당시에 존재했던 것 중에서 3.0 테슬라가 제일 해상도가 높았어요. 근데 길병원에서 7.0 테슬라를 세계 네 번째로 만들었고 지금은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11.74 테슬라를 우리 가천대학교가 보유하고 있는 세계 최고의 해상도를 갖는 그런 영상 장치를 갖고 있는 가천대학 병원 그러면 뇌과학이 엄청 대단한 연구력을 갖고 있는 그런 병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총장님께서 이제 대학을 인수하시고 사실은 우리 대학이 지금은 이제 엄청나게 발전해서 좋은 명문 대학 반열에 들어갔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과거에는 그렇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장님께서 인수하시고 나서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우리 가천대학을 탑10 스쿨로 만들 수 있으실까 고민을 하던 차에 생각을 해보신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존하는 10개의 대학에는 어떤 공통점이 있는가 봤더니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는 의과대학을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된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 학생 수가 여러분들 그런 얘기 들어봤을 거예요. 규모의 경제. 학생 수가 어느 정도 규모가 돼야 사실은 조그만 규모로 가지면 갖춰야 될 건 다 갖추기 때문에 규모로서 갖는 그 경제성이 별로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규모의 경제를 갖추기 위해서는 적어도 학생 수가 15,000명 이상 되는 학교를 만드셔야 되겠다. 그래서 생각해낸 게 나이테는 의과대학이 있어. 또 4개 대학이 있어. 이거를 다 통합하면 하나의 대학으로 통합대학을 만들면 이 규모의 경제도 갖출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셨고 이 통합이 오늘날 이렇게
우리 대학이 발전하는 밑거름이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제 송도에 가면 우리 송도라고 하는 데가 인천 옆에 있는 지역이죠. 송도에 가면은 암당연구원이라고 있어서 총장님께서 사제 1,000억을 투입을 하셔서 이 암당연구원을 만드셨습니다. 이 뇌과학연구원, 암당연구원이 만들어졌을 때만 해도 사람들이 이거 뭐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입을 해서 이거 하는 것이 맞아라고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정부에서 약학대학이라고 하는 거를 정원을 신설해서 해줬는데 이때 뇌과학연구원과 암당연구원이 있어서 우리가 약학대학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그래서 암당연구원, 약학대학이 설립되게 된 계기가 되었고요. 또 여러분들 아침에 이제 지하철을 타고 학교를 등교하는 학생들 많죠. 과거에는 이 지하철에서 바로 학교로 지금은 비전타워 광장으로 바로 들어올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과거에는 그렇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저 경원 프라자에 있는 쪽으로 돌아서 학교를 등교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총장님께서 그걸 보시고 야, 그거를 거기다가 직접 뚫을 수 없을까?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우리 대학에 그 당시에 많은 건축하시고 이런 교수님들이 많으셨는데 총장님 절대 안 되는 일입니다. 왜 안 되냐 그러니까 한 7, 8m 정도 되는 국가 땅이 있는데 그거를 뚫어야 되는데 국가 땅을 허락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안 되는 일입니다. 라고 얘기들을 했어요. 근데 총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희들 해봤어? 내가 해볼게. 그러면 내가 이걸 결정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을 만나야 돼? 그랬더니 14명의 결제 라인이라고 그러죠. 결제를 해줘서 승인해줘야 되는 사람이 14단계인 거예요. 그리고 총장님께서 일일이 그분들을 다 만나서 설득을 해서 사실은 거기 7, 8m 되는 국가 땅을 뚫을 수 있었던 거고 그 당시에 이제 사실은 뭐 드릴 같은 걸로 이렇게 공사를 하면 공사가 쉬운데 그러면은 그 진동이 있죠. 그래서 위험해서 어떻게 했냐면 정말 그 이북 애들이 땅굴 파듯이 하루에 한 20cm, 30cm씩 계속 땅굴을 파듯이 파가지고 이 완성이 돼서 지금 그 누구도 할 수 없다는 거를 지금 여러 학생들이 그렇게 아주 학교에 쉽게 등교할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총장님 늘 생각하시는 게 이 세상에서 안 되는 게 어딨냐. 노력하면 다 되고 또 노력하면은 사람들이 늘 도와주더라. 그래서 학생들한테도 그 내용을 그걸 전달해 주는 거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에 여러분들 지금 우리 수업을 듣는 학생들 중에 하와이 교육원에 갔다 온 학생들도 더러 있을 거예요. 하와이 교육원에 하와이를 보통 여러분들 언제 애들 많이 가냐면 결혼해서 신혼여행으로 한 4박 5일 이렇게 많이 가요. 근데 왜 이렇게 오래 못 있느냐 하와이가. 방값이 엄청 비쌉니다. 방값이 막 좋은 호텔은 7, 800불 정도 돼요. 근데 우리 가천대학에 총장님께서 하와이에 잠깐 휴가차 가셨다가 이렇게 학생들이 배구를 하고 비치가에서 운동하는 애들을 봤어요. 그래서 그거 보고 야 너희들 어디서 왔냐 그랬더니 뭐 중국에서 왔다 그러고 근데 이제 총장님께서 여러분들도 아마 그걸 느낄 겁니다. 제일 어디 가서 좋고 맛있는 걸 먹으면은 제일 본인이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총장님께서는 제일 사랑하는 게 우리 학생들이니까 학생들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 학생들한테 이러한 그 교육원을 우리가 하나 마련해서 우리 학생들이 여기 와서 마음껏 놀고 마음껏 공부하고 또 문화도 체험할 수 있고 이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총장님께서 골프 치러 가셨다가 골프채 집어 던지고 그 장소를 물색을 하다가 마지막 오시는 전날 그 제일 좋은 위치에 와이키키를 이렇게 쫙 들어가다 보면 명품관이 길이 있는데 이 명품관의 우측면으로는 호텔이 A급 호텔이라고 그래요. 왜? 비치가 가까워서. 두 번째 블락은 이제 조금 가격이 떨어져요. 근데 이 길에다가 우리 가천대학 교육원이 바로 그 위치에 있는 완전히 A급 지역입니다. 굉장히 좋은 위치에 이 하와이 교육원을 갖게 됐고 또 지금 현재 우리가
9층짜리 새로운 건물로 이 굉장히 새로운 건물을 옆에다 짓고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 대학이 하와이 교육원을 글로 옮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앞에 있었던 건 경원대학하고 경원전문대학을 통합한 거고, 가천의대하고 가천길대학이라고 하는 대학을 통합해서 가천의과학대학을 만들었고, 경원대학교가 만들어지고 2011년도에 작업을 해서 2012년도부터 통합 가천대학으로 우리 4개 대학을 통합한 대학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총장님이 꿈꾸셨던 탑10 스쿨로 가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 하나는 의대를 갖추고 규모의 경제로 학생 수가 2만 명이 넘는 그런 대학을 구축을 했다. 이게 굉장히 우리 대학의 역사를 볼 때는 통합대학교가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초로 20년도에 요새 유행하는 국내 최초로 AI 학과를 신설을 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012년도에 이제 22년도에 통합 10주년 행사를 통해서 우리 대학의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27년까지 탑10 대학으로, 또 32년까지는 세계 100위 안에 들어간 대학으로 가겠다. 이제 그런 목표를 갖고 있고, 오늘 여러분들이 탑10 스쿨로 가기에 27년도면 내년이죠. 그러면 과연 지금 현재 어디까지 와 있는지 오늘 제가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3년도에는 이 건물이 반도체 대학으로 바뀌어서 입학 정원 400명을 갖는, 여러분들 최근에 반도체가 엄청나게 중요하고 뜨는 거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이런 반도체 대학을 특성화했다. 그래서 이게 간략하게 우리 대학의 역사를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총장님을 설명할 때 신화를 이루셨다, 그런 얘기를 해요. 첫 번째 신화가 뭐냐면, 사실은 여러분들 병원이 제일 큰 병원, 우리나라 5대 병원이라고 하는 거를 보시면은 서울대학병원, 세브란스 병원, 서울대학병원 국가에서 일제시대 때 만든 거죠. 세브란스 병원도 선교사들이 만들어서 개인이 만든 건 아니죠. 그 다음에 이제 삼성병원, 아산병원, 그 다음에 카톨릭대학병원 이런데 삼성, 현대 두 재벌이 만든 거고, 카톨릭 병원은 어찌 보면은 이 기독교 재단에서 만든 거죠. 개인이 만든 병원은 없습니다. 여섯 번째로 큰 병원이 길병원인데, 그 길병원을 총장님께서 정말 작은 산부인과 병원에서 시작을 해서 법인으로 설립을 해서 지금 현재 1,450베드를 갖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병원을 개인이 만든, 이거를 사람들이 의학계에서는 이거를 하나의 가장 큰 신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신화는 아마도 대학 총장으로서 우리 가천대학 총장을 하시면서 우리 대학이 과거에는 그렇게 입결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높지 않았던 대학이 지금 수직 상승을 해서 오늘날에 엄청나게 많은 학생들이 오고 싶은 대학, 또 교수자들이 오고 싶어 하는 대학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만드신 게 총장님께서 20년 이상의 총장을 하셨어요. 사실은 미국 대학들도 총장들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총장들이 몇 분 계신데, 그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총장을 좀 오래 하셔야 돼요. 오래 하셔야 대학이라고 하는 곳이 지속 가능하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돼서 우리 이길래 총장님께서 20년 이상 총장을 하시면서, 특히 오늘 총장으로서 직접 하시니까 의사결정도 빠르고 발전의 속도 모든 부분에서 빨리 성장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게 두 번째 신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첫 번째 신화, 두 번째 신화 다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만, 최근 들어서 총장님 나오는 동영상에 조회수가 어마무시해요. 그 이유는 뭘까요? 어떤 분들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보는데, 어떤 면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신화는 이길래 총장님 그냥 사람들은 훌륭하신 분이야, 그걸로 끝이에요. 근데 세 번째는 누구나 그렇게 되고 싶어요. 그게 뭐냐? 90세가 넘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대학 총장이라고 하는 엄청나게 복잡하고 어려운 일을 하시고 또 건강하셔서 골프도 치실 수 있고 뭐 엄청나게 쌩쌩하게 행동하시고 이런 것들이 사람들한테는 다 부러움의 대상인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세 번째 신화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그런 신화를 우리 총장님이 이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영상 몇 개를 갖고 왔는데 여러분들 이거 많이들 보셔서 총장님이 말춤 추시는 거 대표적인 스타 사이먼은 말이죠. 그 다음에 작년 가을에 가천대는 아니 아직 안 끝났어. 가천대는 학생이 왕이다. 천하 제일 가천대. 아마도 조직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받는 총장은 아마도 우리 이길래 총장밖에 안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요거는 이제 작년 10월에 골프 시타 하신 건데요. 94세에 18홀을 다 치실 수 있는 체력을 갖고 있고 이 스윙이 전문가들의 입장에서 볼 때도 굉장히 훌륭한 스윙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총장님을 사람들은 이게 1000만 뷰 연예인급으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 총장님의 SNS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총장님이 젊으시고 건강하시고 뭐 이런 많은 댓글들이 달려 있고요. 챗GPT한테 총장님은 어떤 분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기려는 봉사로 시작해. 이거는 아마 의사 활동을 하신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혁신으로 완성한, 지금은 우리 대학을 혁신으로 이끌고 계시고 그래서 한국 역사사에 살아있는 가능성이다 하는 챗GPT의 내용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대학의 역사를 제가 총장님의 업적 또 총장님의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했고요. 앞으로 지금부터 제가 설명드리는 거는 그러면 가천대학은 어떻게 지금 성장을 해서 오늘날 어디에 와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대학신문이라고 하는 이 대학가에서 많이 보는 이제 신문사가 있는데요. 거기서 설문을 돌렸어요. 총장님들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설문을 통해서 드렸더니 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뭐 여러분들 성인이니까 다 아시겠지만 대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사실 뭐가 필요하느냐? 돈이 필요해요. 재정적으로 확실한 게 필요합니다. 근데 정부가 많은 대학들한테 경쟁을 통해서 정부가 대학들한테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그 지원을 많이 정부로부터 재정 지원을 많이 받아내는 그러려면 많은 노력들을 해서 대학들이 진짜 총성 없는 전쟁이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경쟁을 통해서 그 사업을 수주하려고 정말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어요. 이런 거를 재정 지원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따고 싶다 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대학이 외국인 학생이 많은 대학으로 여러분들 알 겁니다. 외국인 학생들이 많이 들어와야 우리 학생들이 정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엑스트라로 외국인 학생들이 많이 들어와야 등록금을 내기 때문에 이 학생들이 내는 등록금으로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고 많은 대학 재정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 학생이 많기를 바라는 거 모든 대학들의 노력이고 가장 희망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세 번째로는 대학에서 제일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많은 학생들이, 좋은 학생들이 우리 대학에 입학하는 것을 원하죠. 그래서 학생들의 모집이라든가 또는 정원을 늘리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세 번째로 관심들이 제일 많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대학은, 우리 이길래 총장님은 어떤 노력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 대학이 지금 발전하고 있는지를 제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재정 지원 사업에서 전국에서 1위다. 아마도 대단한 일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대학은 어떤 지금 전략을 세웠냐면요. BBC라고 하는 특성화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B는 바이오로직스, 또 두 번째 B는 배터리, C는 반도체를 보통 칩스라는 표현을 써요. CHIP, 칩스, S, 이렇게 칩스, 이렇게 반도체를 얘기해서 우리 대학은 이 세 분야를 발전시키는 거에 대해서 아주 특화돼 있다 하는 면에서 BBC를 특성화를 지금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세상이 여러분들 AI 시대라는 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럼 AI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특성화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우리 대학 전체의 모든 교육에 AI를 활용하고 AI가 AI에 대한 지식, 또 AI 활용하는 방법, 또 응용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모든 학생들이 잘 교육받아서 가는 거가 현대 교육에 있어서 엄청나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대학은 AI BBC가 우리 대학을 앞으로 더 발전시키고 지금 제일 중요한 화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대학은 엄청나게 많은 첨단학과를 만들었어요. 첨단학과 만든 거가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거는 전국에서 우리 가천대학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왜 그러느냐? 지금 우리 학교에는 없지만 다른 대학에는 사범대학이 꽤 있는데 사범대학의 정원이 뭐 200명, 300명 입학 정원으로 갖고 있는 대학들이 많아요. 근데 학과를 하나 신설하려면 그 학과에서 정원을 신설하는 학과에다가 뭐 2명, 3명 이렇게 줘야 학과 40명, 50명 학과를 만들 수가 있죠. 그런데 대학 교수님들은 우리 대학을 제외하고 다른 대학 교수님들은 어떠시냐? 철밥통이에요. 이 철밥통인데 내 밥통을 지키기 위해서는 절대로 정원을 내주지 않습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학은 이렇게 많은 학과를 신설할 수 있는 거의 한 뭐 800명 막 이런 신설학과를 만들 수 있는 이런 정원을 우리 교수님들이 학교에다가 위임해줬다. 그럼 우리 교수님들은 다른 대학 교수님 대비 굉장히 아주 순하시고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고 과거에 우리 통합할 때 우리 대학 본부하고 교수님들하고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서로가. 근데 최근에 통합을 통해 가지고 학교가 발전하는 걸 보면서 대학 본부에다가 우리 이길래 총장님 또 대학 본부한테 우리 교수님들이 학교를 맡기고 따라서 이렇게 정원 조정도 하고 이러면서 발전시키는 거에 대한 위임을 해줘도 학교가 잘 되더라 하는 신뢰를 가졌기 때문에 지금은 교수님들이 그거에 대해서 흔쾌히 이런 것들을 다 받아줘서 우리 대학이 이렇게 첨단학과를 많이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가 탑10 스쿨로 갈 수 있는 발판을 지금 잘 구축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년 이후에 15개가 넘는 그런 첨단학과를 우리가 신설을 했습니다. 또 정부는 이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정원을 만들어야 되는데 대학들이 정원 조정을 통해서 하지를 못하죠. 그래서 정부가 공모를 해서 신설학과를 만드는데 정원을 주겠노라 했는데 우리 가천대학이 뭐 성균관대학, 서울대학교, 동국대학 이런 대학들을 다 누르고 전국에서 제일 많은 542명의 정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뭐 바이오로직스 학과, 아까 또 배터리 학과 이런 학과들이 정원을 정부로부터 받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BBC라고 하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우리나라 산업의 구조를 보시면 그걸 이제 상장하는 주식에서
제일 시총이라고 그러죠. 제일 큰 회사, 제일 주주들이 많은 돈을 내서 제일 큰 회사는 어디일까요? 삼성전자죠. 그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다음에 뭐 LG에너지 솔루션,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런 회사가 국내 상위 5개 기업이 다 어떤 거를 하느냐. 2차 전지 쪽에는 에너지 솔루션이, 그다음에 바이오로직스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그다음에 반도체 칩에는 전자와 하이닉스 이런 기업들이, 그러니까 사실은 일자리도 앞으로 이런 BBC 쪽에 엄청나게 많은 수요가 만들어질 거다 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들 반도체 공장 하나가 지어지면요, 직원이 몇 명이 필요하냐면 10,000명 정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앞으로 제가 밖에서 사람들 만나면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아마도 3년 정도 시간이 흘렀을 때 삼성전자에 제일 많이 들어가고 하이닉스에 제일 많이 들어가는 대학은 분명히 가천대학이 될 것이다. 왜? 우리 가천대학은 입학 정원만 400명 되는 규모를 갖고 있는 그런 대학이기 때문입니다. 또 정부로부터 이런 첨단 분야 쪽에 정부가 아까 재정 지원 사업 중요하다고 그랬죠? 사업 과제별로 경쟁을 해서 과제를 수주해 줬는데 그중에서 제일 많이 받은 대학이 우리 가천대학이 서울대학, 한양대학, 인하대학을 누르고 514억으로 전국에서 제일 과제를 많이 수주한 대학입니다. 이렇게 BBC 분야에 배터리 분야에서만 247억, 그 다음에 바이오로직스 80억, 반도체에서 461억으로 그중에서 반도체 특성화대학에서 전국에서 딱 5개가 선정이 됐는데 우리 가천대학교, 서울대학교, 성균관대학이 삼성 때문에 굉장히 반도체 쪽이 유명하죠. 그다음에 연대, 그다음에 서강대 이렇게 5개 대학이 선정됐는데 우리 가천대학이 여기 5개 대학에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반도체 특성화대학을 현재 진행하고 있는 대학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최근 들어서 이 BBC에다가 AI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의 세상, 앞으로의 교육에 있어서 대세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최근에 이건 굉장히 따끈따끈한 뉴스죠. 최근에 AI 부트캠프로 선정이 돼서 5년간 71억을 받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240억짜리 과제 7개를 수주하는 그런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이 지금 과제 제안서를 내서 지금 한 6, 7월 정도 되면 결정되는 그런 사항인데 우리 대학은 이 AI BBC에 대해서 전국 최고의 성과를 내고 있는 대학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AI 특성화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데요. 우리 대학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국내 최초로 AI 학과를 2020년도에 만들어서 이미 2해 거친 졸업생을 배출을 했고 또 인문대학을 AI 인문대학으로 바꿔서 지금 AI 인문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IT 패스포트를 AI 패스포트로 해서 전교생이 AI 교육을 또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이번 겨울 방학 때 어떤 일을 했냐면은 대학 본부에서 교수님들이 한 번도 AI에 대한 거를 사실은 배워보지 못하시고 교수가 되셨어요. 왜냐하면은 과거에는 AI라는 게 23년도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전에는 AI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교수님들도 없으셨죠. 그래서 저희들이 교수님들을 60분을 모셔서 학교에서 하루에 4시간씩 4주간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교수님들이 참 재미난 게요. 교수님들은 강의하는 거는 좋아하지만 강의 듣는 거 무지하게 싫어해요. 이게 교수님들의 특성이에요. 근데 교수님들이 4주 동안 그걸 잘 참고 수업을 하시고 수업을 받고 이제 배운 거를 우리 학생들한테
AI 활용 방법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교수님들이 노력을 하고 계시고 교수님들이 그 만족도도 굉장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세계에서 그 많은 교수님들을 4주간 교육시킨 유일한 대학이 우리 가천대학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AI 컴퓨팅 연구원을 또 개원을 해서 지금 AI 중심 대학 과제를 제출을 했고 7개 선정되는데 지금 최선을 다해서 이 과제가 선정되기를 기원하면서 열심히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교수님들을 받으신, 그래서 우리 코코넷 스쿨에서 교수님들이 열심히 4주 동안의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교육을 받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여러분들한테 이제 사실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지 모르지만 우리 전교생들이 다 알아야 되는 내용입니다. 어떤 학생은 챗GPT 쓰는 거가 뭐 멤버도 가입을 해가지고 쓸 수 있고 어떤 학생은 챗GPT를 활용할 수 없고 이러면 곤란하죠. 그래서 대학에서 뭐 제미나이, 챗GPT 그 유료로 학교가 다 사서 학생들한테 쿠폰을 나눠줘서 학생들이 이 AI 활용할 수 있는 이거를 저희들이 다 학교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맺어서 필요로 하는 모든 AI에 필요한 그 어카운트를 여러분들이 쓸 수 있게끔 만들었고 지금 디지털 도서관을 AI 도서관으로 방학 동안에 구축을 해서 AI 융합 교육이라든지 특히 고성능의 PC가 완비가 돼 있어서 여러분들이 또 돈도 지급하지 않고 유료 버전을 학생들이 바로 쓸 수 있게끔 학교가 그런 인프라를 다 구축을 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활용하는 일만 남아있다. 이거를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정부에서 대학을 지원해주는 큰 사업 중에 하나가 대학혁신지원사업이라는 사업이 있어요. 이 대학혁신지원사업에서 3년 동안 우리 대학은 S등급, A, B, C도 나눠서 S등급을 받아야 돈을 정부가 많이 지원해 주는데 우리 가천대학은 3년 연속으로 S등급을 받아서 이 S등급 받은 대학은 전국에 3개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대학이 3년 연속으로 S등급을 받았고 작년에는 111억 3천만 원을 수주하였습니다. 자, 중앙일보가 대학을 매년 평가를 하면서 올해 아주 특별한 평가를 하나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 대학들이 뭐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대학은 뭐 서울대학이다 하는 거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그 아주 변하지 않는 그런 어찌 보면은 그 평판도에 의한 서열도 있지만 중앙일보에서는 뭐를 궁금하게 생각을 했냐? 과연 최근에 가장 떠오르는 대학, 가장 성장하는 대학이 뭔가 하는 거를 평가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대학이 전국에서 1위로 우리 가천대학, 이동훈 국민대학, 뭐 지방대학으로는 건양대학, 전북대학이 들어있고요. 나머지는 우리하고 경쟁하는 대학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당당히 전국 1위의 성장하는 대학으로 선정이 되었다 하는 내용이고요. 이 뭐를 가지고 그런 평가를 했느냐? 논문, 국제 논문 수, 교수들의 또 교수들의 연구비 수주하는 거, 또 우리 학생들의 취업의 질이 어떤가 이거를 봤는데 보시는 것처럼 뭐 국민대학이 아까 2등 했다고 그랬죠? 근데 논문 실적은 5등이고 또 연구비 수주 실적은 2등, 취업의 질은 뭐 3등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우리 가천대학은 세 영역에 있어서 모두가 다 1등, 1등, 1등으로 압도적인 1위로 우리가 성장대학 1위인 대학이 되었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계 대학 평가도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대학이 작년 가을에 발표된 바에 의하면은 501등에서 600등 사이에 들어가는 대학으로 국내 대학으로는 약 15위에 해당되는 대학이고요. 저희들은 아마도 내년에는 401등에서 500등 사이에 들어가는 대학으로 순위가 올라갈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대학 평가에서도 우리 대학이 명문대학으로서의 인정을 받고 있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니 뭐니 해도 앞서서 말씀을 했지만 교수님들의 연구 역량, 우수한 교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SCI 논문으로 우리가 평가를 하는데 사립대학 7위, 그다음에
전국에서는 10위에 해당되는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또 이 교수님들의 연구를 잘하기 위해서는 연구비 수주, 정부로부터 연구비 수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대학이 1,000억을 넘어서 2,000억을 목표로 지금 가고 있다. 또 우리 경쟁 대학에 있는 대학들 대비 굉장히 연구비도 앞서고 있는 그런 대학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교수님들 학교가 열심히 재정 지원 사업을 해서 돈을 학교로 많이 유치하면 뭐에다가 쓸까요? 다 어찌 보면 여러분들 교육을 위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도 장학금을 4번째로 많이 주는 대학이다. 우리 가천대학이. 그래서 장학금도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재정 지원에 대한 건 1위고, 다음으로는 이제 유학생 유치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우리 대학이 학부, 대학원 합쳐서 전국에서 1위인 5,288명으로 전국에서 제일 많은 외국인을 갖고 있는 대학입니다. 모든 대학이 노력을 하는데 우리 가천대학이 제일 많다. 경희대학이 작년까지만 해도 1등이었는데 우리 대학이 순위를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시는 것처럼 가천대학교, 경희대학교, 중앙대학교, 고려대학교, 성균관대학교, 그 밑으로 연세대학교, 다 많은 대학들이 외국인 학생들을 많이 받으려고 그러는데 우리 가천대학이 압도적 1위를 하고 있고 아마도 조금 있으면은 4월 1일자로 내년 새로운 올해 발표가 나올 텐데 26학년도에 아마도 경희대학하고 저희들 생각에는 지금 한 1,000명 이상 되는 그런 격차를 벌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이 아까 신입 우리 입학생들이 얼마만큼 선호하는 대학이냐, 얼마나 많이 지원하느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고등학교 선생님들한테 한번 중앙일보에서 물어봤어요. 제일 발전 가능성이 높은 대학은 어디입니까? 압도적인 1위로 가천대학이 압도적인 1위다. 그래서 가천대학, 건국대학, 유니스트, 그 다음에 서울과기대, 지스트 이런 대학들로 랭킹이 되어 있지만 가천대학이 압도적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자, 작년에 여러분들 우리 대학이 지원자 수가 전국에서 제일 역사상 한 번도 뚫지 못한 8만 명을 우리 대학이 만들었어요. 올해도 작년 겨울이죠. 작년 겨울에 우리 학생 수가 거의 8만 4천 명으로 전국에서 또 우리 대학이 전국에서 제일 수시 지원자 수가 많은 대학이다 하는 내용이고요. 이 수시하고 정시를 합한 것도 전국에서 압도적인 1위로 우리 대학이 학생들이 제일 선호하는 대학이 가천대학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입시 성적도 학생 수만 많이 이렇게 학생들이 지원하는 게 아니라 입학 성적도 매년 우리가 올라가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5년 동안 전국에서 가장 많은 학생 수가 늘어난 대학이 우리 가천대학으로 2등인 연대하고 무려 한 1,800명 차이 나는 압도적 1위를 하고 있어서 굉장히 학생들이 선호하는 그런 대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학 총장들이 원하는 모든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재정 지원 1등, 외국인 유학생 유치 1등, 신입생 충원 1등 이 3개 영역에 대해서 압도적인 1위를 갖고 있는 우리 대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앞으로 우리 대학은 어떻게 바뀔 거냐, 어떤 변화가 생길 건지에 대한 설명을 여러분들께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가천관 옆에 지금 과거에 산학협력관이라고 돼 있던 건물을 저희들이 철거를 해서 거기에다가 지하 2층, 지상 9층짜리 만평 규모의 새로운 건물을 짓게 됩니다. 그럼 이 건물은 용도는 어떻게 쓸 거냐? 여러분들 인문 사회계열은 가천관에서 주로 수업을 하고 그 다음에 자연계열은 여기서 수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반도체대학, 제1공학, 제2공학, 바이오나노대학 이런 전공 수업들은 전부 다 이 새로운 건물에서 이루어질 거고요. 이 1층부터 4층까지 최첨단 강의실로 60개가 건립이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1층부터 4층까지 이런 백화점처럼 이 에스컬레이터가 있는 새로운 건물로 만들어질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꼭 얘기해주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인문사회 계열에 계신 우리 학생들은 가천 고시관에 좀 고시관 성적도 뭐 CPA라든지 뭐 그다음에 세무사, 그다음에 공무원 뭐 여러 가지 면에서 고시를 준비하는 학생들한테 학교가 전격적으로 장학금도 제공을 하고 공간도 제공하고 엄청나게 많은 베네핏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시관에서 성적도 점점점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이 고시관을 잘 활용해 주기를 바란다 하는 내용도 매우 중요한 내용이고요. 수경제라고 하는 이 고시관 한번 잘 보셨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들 혹시 그 AI관에 가시면 가천 코코넷 스쿨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을 원하는 학생들은 한 학기 동안 창업학기제로 장학금 받고 또 부전공으로 창업을 해서 또 성공한 학생들은 우리 학교와 천양현 회장께서 제공하는 그 창업활동 지원금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창업을 할 수 있고, 이 창업에 대한 부분도 지금 우리가 4개의 큰 나름 굉장히 앞으로 유니콘 기업으로 갈 수 있는 기업들이 우리 학생들에 의해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 하는 내용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가천대학교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국제교류지원팀입니다. 무한이가 하와이 캠퍼스 프로그램 관련 소식 전해드릴게요. 가천대학교 하와이 캠퍼스 프로그램은 체계적 그래서 하와이 교육원도 여러분들이 한번 갔으면 좋겠고, 우리 총장님 또 우리 본부 모든 구성원들은 학생이 왕이다. 그러면 과거에는 우리 대학이 학생을 왕으로 생각하지 않느냐? 그건 아닙니다. 최근 들어서 왕으로 키우려면 학교에 영향이 돼야 되는데, 최근 들어서 우리는 그런 역량을 이제 갖춰서 여러분들 학생을 왕으로 키울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춘 대학이 됐다. 이런 자부심을 갖고 있고, 또 우리 학생들을 왕처럼 키우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 하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설명드린 내용은 여기까지고, 우리는 이런 노력들을 통해서 우리 대학이 27년까지는 국내 10위 안에 드는 대학이 될 것이고, 또 32년까지는 세계에서 100위 안에 드는 대학이 될 거라고 나름 확신을 하고, 그러고 저희들이 본부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 질문 있으신 거 제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경영학과 이사학번 박현선이라고 합니다. 이제 부총장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 역시 가천대생으로서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현재 가천대학교는 수시 원서 접수 1위이자 가장 발전 가능성이 높은 대학 1위로 손꼽히고 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가천대학교의 무한한 성장을 이룩하기 위해서라면 어떤 변화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방안을 구축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네,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BBC라고 하는 거는 특성화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특성화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그 학과에 대해서 더 많은 힘을 주어서 발전시키겠다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나 교수님들이 가끔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나는 경영학과는 여기 지금 BBC에 해당되지 않는데, 그러면 우리 학과의 발전은 별로 없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대학이라고 하는 것이 재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쉽게 생각하면 큰 학교가 갖고 있는 파이가 하나 있고요. 이 파이건 피자건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학과별로 배분을 해서 다 필요할 만큼을 갖습니다. 근데 우리는 외국인 학생들이 아까 엄청나게 많이 들어온다고 그랬죠? 그럼 그 외국인 학생들이 만들어주는 또 다른 파이가 하나 더 있는 건데, 그 부분을 우리가 대부분
이 특성화 BBC에다 투입을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이 피자, 이 파이는 다 여러 학과의 몫이기 때문에 이게 충분히 다 가기 때문에 의심 없이 우리 다른 과도 발전하는데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싶고요. AI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AI 중심 대학이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BBC는 특성화 대학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AI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앞으로의 세상은 AI가 굉장히 중요한 교육의 툴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학생들한테 AI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 주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AI 중심 대학을 통해서 우리 대학은 모든 학과에 AI로 입히는 AI 교육 활용하는 걸로 대학 교육을 전부 다 입히는 중심 대학으로 가겠다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특성화와 AI 중심 대학으로서 우리 대학 교육이 AI로 다 입혀질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들도 앞으로의 세상이 도래하는 것에 대한 AI 교육을 잘 받을 수 있는 것을 학교는 제공을 할 거고 학생들은 그 AI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잘 열심히 AI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앞으로의 세상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예. 네, 인공지능학과 22학번 이태한이라고 합니다. 네, 먼저 강연 잘 들었습니다. 네, 이번에 가천대학교가 2026년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AI 분야 운영대학으로 선정되어서 실무 프로젝트 중심의 집중교육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트캠프가 기존 학과 커리큘럼과 비교해서 어떤 차별화된 교육 방향을 지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과정을 통해서 양성된 인재들이 향후 국내 AI 산업에서 어떤 경제력을 갖게 될 것으로 기대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좋은 질문이면서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근데 저는 그 답변을 확실하게 제가 부트캠프를 준비했기 때문에 잘 설명드릴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학과에서 배우는 AI 학과, 또 소프트웨어 학과, 또 뭐 예를 들어서 기계과, 모든 학과의 수업들이 다 진행이 되면서 근데 AI라고 하는 게 산업체에서 우선 부트캠프라고 하는 거를 좀 설명을 드리면요. 부트캠프를 뭘 부트캠프라고 그러냐면 전쟁이 났어요. 전쟁이 났는데 학도병들이 총도 쏠지 모르죠. 그러니까 캠프를 열어놓고 총 쏘는 거 급한 거, 총 쏘는 거, 수류탄 던지는 거를 교육을 시켜서 전쟁터에 나갈 수 있는 기본적인 역량을 가르치는 걸 부트라고 그래요. 부트캠프라고 그래요. 군대에서 쓰는 용어예요. 근데 그거를 여기 현장에 쓰는 게 산업체는 너무나 발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고 대학 교육은 사실은 기초적이고 원론적인 거를 가르치기 때문에 이 대학에서 배우는 것과 산업체에서 배우는 것 간에 미스매치, 괴리가 생깁니다. 갭이 생기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부트캠프라는 사업을 통해서 어떻게 하느냐? 대학에서 배우는 모든 정상적인 교과 과목은 그대로 수업을 하고 야간이라든지 또는 계절학기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기업체에 계신 분들을 모셔다가 이 수업을 배우게 해서 이 기업체와 대학 간에 약간의 갭이 있는 부분을 메꾸는 그런 교육이 바로 부트캠프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걸 하시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뭐 AI 학과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모든 학과에서 필요한 부분에서 요런 그 굉장히 급하고 산업의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그거를 쫓아가기가 힘든 부분을 이 부트캠프를 통해서 메꿀 수 있는데 우리 대학이 경기도에서 4개 대학밖에 선정되지 않았어요. 여기에 선정돼서 이 부트캠프 정부 지원을 받아서 이거를 실행할 수 있는 것이 학교로 봐서는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이고 아주 엄청난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뒤처지면 그 다음부터는 사실은 앞서가고 있는 대학하고 그 다음에 이런 부트캠프로 선정되지 않은 대학하고 쫓아가는 데는 굉장히 어려움이 생겨요. 근데 우리 대학이 이렇게 앞서갈 수 있게끔 돼서 어찌 보면은 올해의 가장 큰 지금 첫 단추를 아주 잘 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주 총장님이야 모든 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저는 컴퓨터공학과 21학번 김정호입니다. 좋은 강연 잘 들었습니다. 저희 가천대학교가 유학생 수 전국 1위와 세계대학 평가에서 국내 15위를 달성하면서
글로벌 위상이 눈부시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학교의 브랜드 가치 상승이 학생들의 이제 취업 시장이나 사회 진출 과정에서 어떤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부총장님께서 특별히 신경 쓰고 계신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아주 좋은 질문이고요. 사실은 대학이라고 하는 곳은 저는 이제 공학 교수예요. 화공과 교수인데 입학 이게 하나의 인풋인 거죠. 아웃풋은 뭡니까? 취업이죠. 그러면 나머지 여기 학교에서 교육받고 학생들이 생활하고 이 모든 거는 하나의 프로세스 과정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취업입니다. 아까 제가 성장대학 우리가 1등 하면서 취업의 질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 대학은 취업의 질을 사실은 과거에는 취업의 정량적인 숫자에 사실은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했지만 최근 들어서는 취업처를 그런 거에서 벗어나서 어찌 보면 취업률에만 급급하지 않고 취업의 질을 우리가 높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성과도 엄청나게 나고 있고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BBC 학과라든지 또 AI 교육 우리가 앞서가서 우리 가천대 학생들이 AI 패스포트로 배우는 이런 것들이 우리 대학의 취업의 질을 굉장히 높일 수 있고 또 이런 취업의 질이 높아지고 이런 과정의 모든 교육이 선순환되면 당연히 세계대학 평가에서도 굉장히 좋아지는 이런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단지 한 가지 아쉬움이 좀 있다면 이 대학이라고 하는 거가 사실은 평판도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고정관념이에요. 그래서 가천대학이 이렇게 발전하는 거는 사실은 고등학교 입시를 치른 부모님들은 학부모들은 너무나 잘 알지만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는 가천대학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덜어 있어요. 그거는 약간의 이런 그 평판도하고 현실하고 이런 사이에 있는 갭들이 많은 대학들이 우리 대학이 노력을 해서 이것들이 점점 줄어들어서 현실과 우리의 평판도가 일치되는 대학을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이 여러분들은 아시겠지만 지난 12월 13일 날 예비대학을 입학생들 수시 합격자들한테 예비대학을 해서 그때 뭐 많은 학생들 또 학부모 뭐 심지어는 뭐 동생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모시고 와서 우리 학교를 봤고 우리 대학의 우수한 인프라 또 입지적인 교통의 편리성 이런 것들이 많이 어필이 돼서 수시에 등록한 학생들 숫자도 올해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시화된 성과를 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노력들은 지속해서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부총장님 말씀을 듣다 보면 우리 가천대학교 소속이라는 것이 굉장히 자랑스럽기도 하고 또 친구들이나 누군가한테 가서 그래서 우리 가천대가 말이야 이렇게 계속 설명하고 싶어지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천대학교 경쟁력과 관련해서 부총장님께서 많이 바쁘신 와중에도 좋은 말씀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지성학 강연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